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인생 수업 책을 읽으면서 블로그를 3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블로그를 캔바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생 수업은 엘리자베스 캐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 작품인데 낭독을 김상미 대표와 최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블로그 3장까지 했고 4장에는 상실과 이별의 수업, 5장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6장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7장 영혼과 하루, 그리고 8장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9장 용서와 치유의 시간, 10장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래서 4장 상실과 이별의 수업에서는 우리 김상미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보여요? 선배님이 안 보여요? 소리 안 들려. 상민 대표는 통화 중이에요? 아니고. 그러면 부회 대표님, 부회 선배님 읽어주세요. 상실과 이별의 수업.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겠죠. 저는 상실과 이별의 수업을 하면서 남편과 사별로 상실과 사별로 인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는 말이 좀 그런데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 8년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상실감을 내 성장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거는 아직 이건 아까 대표님한테나 부회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 부려도 부질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무리 뭐 학위 박사를 따든 석사를 따든 그 가치 없고 살아있는 현재의 지금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내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 뜻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네, 이 그러니까 말을 잘 저는 모르겠더라고.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우리가 왜 암이나 뭔가 걸린 사람들 보면은 삶을 포기하잖아요. 희망이 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포기하고 살지 말고 음, 죽지 않은 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고 내가 되고 싶은 목표치를 막 꿈꾸고 막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손목을 긋고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혹시 죽은 상태의 그런 다운된 기운, 뭐 어둠의 에너지 이런 걸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상태의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어라. 난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구혜 선배님은 어떻게 네. 이 제목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책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어제 숙직하고 바로 퇴근 안 하고 다른 일정 정리하고 저도 이거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맞아.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음,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거를 나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숨 쉬는 매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정해주지 않고. 그 순간에 아까 상미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성공을 모든 순간에 겪고 있는데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사람과 이끌어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참고 그것을 계속 어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일어서고 하는데 그 방법이 나의 역할을 찾는 거죠. 약간 뭐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3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네, 하찮을지도 모르는데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아침에 사실 요즘 뭐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전 같으면 신입일 때 뭐 책상도 닦아주고 선배님들 책상도 닦아주고 자기 책상도 닦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 같이 먹는 그 차를 마실 공간도 정리하고 하는데 아이들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아침에 네, 출근하면 그냥 내 일처럼 내 책상을 닦는 것처럼 과장님 자리에 탕비 자리도 정리하고 아이들 자리에 탕비 자리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애들은 가만히 있거든 그냥 제 일처럼 해요. 근데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어딜 갔다 오면 저거 누가 했을까 싶은데 보는 게 있잖아요. 가면 컵 같은 거 있는데 알아서 누군가는 정리하고 누군가 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내가 일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어쩌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내 역할을 찾는 게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제목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이라는 게 한 번 읽어서 네, 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것도 명희 선배님이 인생 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또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은 한 번만 읽고 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으면 책이, 작년에 읽었을 때랑 올해 읽었을 때랑 그 의미가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이런 의미들을 읽으면서 찾게 되잖아요. 또, 이번에는 어려웠지만, 네. 저기, 나경 선배님이 한 달 뒤나 6개월 뒤, 1년 뒤에 읽으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어느 순간 그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좋은 책은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음, 네. 자, 6장에는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당신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얼마를 벌고 어떤 야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까지나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인생의 시계는 몇 시인가? 저는 지금 시계가 12시로 치면은 6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60이 참 좋은 나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 과정이 그래도 지금의 이 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혼과 하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노는 것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어르신들이 먼저 가는 그 발길을 따라가서 즐겁게 같이 놀아주고 그 여가 시간을 즐겁게 만들자라는 마음에서 그렇다면 나도 즐겁고 어르신도 즐겁고 나도 건강하고 어르신도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놀면서 긍정적인 확언으로 내 삶을 찾아가면 그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무화과 하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꽃을 피우도록 기다리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무엇을 배우는 저는 모든 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시간을 이루려면, 결과치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꽃에 물 주듯이 사람도 똑같이 가르치지만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틀리고 자기 역량치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음, 되게 뜸을 들이고 맞아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를 가르쳐도 결코 빨리 가서 좋은 것도 아니고 늦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성공을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신중파가 네. 있어요. 신중파가. 있어서, 음, 나는 시간차가 있고, 이렇게 어떤 거를 이룰 때 각자의 속도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예. 음, 저는 계속 배우는 걸 좋아해서 배우기만 했는데 오늘 어느 책을 보니까는 배우기만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한 개라도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맞아요. 보고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오늘 그러면 내가 못해도 PPT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맞아요. 것입니다. 네. 잘했어. 그리고 구장을 보겠습니다. 용서와 치유의 시간,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서지기 쉽고 애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다. 이건 부의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음, 제 설명을 다른 한글 파일에 넣어놨는데 못 찾겠어요. 음.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보통 이제 자기 감정에 그 용서를 해야 하라 이 말은 어떤 상대와 자기 자신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은 우리가 자신이 그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런 네, 관계에서 자꾸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있는 상대방을 그 사람 그대로 나와 똑같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게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닐까. 그냥 순수한 그 음, 사람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한테서 받은 내가 불편한 감정에 자꾸 귀 뚫려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음, 음, 저도 그래서 조금 음, 언짢은 과정이 많았는데, 음, 어, 거울의 법칙처럼 그렇게 상대를 나를 보듯이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용서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더 다져지는 나의 마음과 그 심성을 쌓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걸 느끼고 배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굴곡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 수업을 아침 저녁으로 반복 읽으면서 머리에 남는 건 없지만은 정말 삶을 선한 영향력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지막 결론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좀 음. 매끄럽지가 않지만 어, 말 주변이 없어서 여기서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상미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예쁜 음. 나로 오, 이렇게 멋지다. 사이보그 이렇게 그러니까 나경. 너 멋지다, 멋지다. 짱짱. 이렇게 낭독 아, 클럽 인생 수업 마무리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김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발해서 저도 다음에 PPT 준비해야 되겠어요.